아사카와 다쿠미 평전 조선의 흑이 되다 테이크 1. 이 책은 그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그 일본인에 관한 책입니다. 일본인은 1914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의 총독부 산림과에 양묘일 어떤 나무를 씨앗을 발화시켜서 그것을 산림을 푸르르게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일을 했고, 또한 동시에 자기 취미로 혹은 그 사이드로 한국의 이 민속 공예, 조선의 공예를 연구하고 거기에 관해서 책을 쓰고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또 미술관을 만들고, 그래서 나중에 그 미술관이 중앙국립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드신 분입니다. 이분은 그 우리나라의 그 도공들한테요. 그 어떤 말하자면 그 뭐라 해야 되나, 그 윌리엄 모리스적인 어떤 그 공예가의 어떤 그 예술가의 어떤 모범상을 본다 그럴까요? 그거를 사실은 쫓아다닌 거예요. 우리나라에 이분이 그 무슨 나무 씨앗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러 산림청에서 다니면서 동시에 가마터를 연구를 하셨거든요. 가마터에 가서 막 그 도자기의 파편들을 막 주워서 그걸 또 연구하고 그 샘플들을 모으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수집을 하고 보면은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그 미술관을 그 만들었는데 그 야나기 무네요시랑 같이 이렇게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오픈도 안 하고 경복궁 내에 있었다 그러는데, 그 조선 총독부 뒤에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려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. 근데 그 나중에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의 어떤 그 씨앗이 되죠. 우리나라에 나오긴 나왔어요. 한번 나왔는데 지금 절판이 된 상태거든요.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. 그 책은 접근이 불가능하고, 물론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은 그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고, 또 뭐 그 거기 가면 그 뭐 학교 도서관에서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. 대학교 그 도서관 같은데 가면 이제 그 PDF 파일 형태로도 뭐 아마 볼 수 있을 텐데, 근데 아무튼 지금 책 자체로는 절판이 된 상태다. 지금 중고책으로 그 학고지에서 나온 그 책이 거래가 되는 가격이 뭐 6만 원, 뭐 제가 본 것도 한 10만 원까지도 본 것 같은데 6만 원, 10만 원 그래요, 중고책이. 근데 아마도 그 클릭하시면 아마 또 없을 거예요. 아마 그냥 올려만 놨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런데 굉장히 희귀한 책인데 그게 책이 아직 지금 재판이 안 돼서 그냥 볼 수가 없다. 아사카와 다쿠미 씨가 죽은 지 지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책을 번역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. 그럼 저희 책방에서 프로모션을 해드리고 서평도 또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. 소반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조선의 공예에 있어서의 소반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 중국은 입식 문화인데 조선은 그 좌식 문화죠. 중국의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것들은 사실 중국과는 무관하거든요. 소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. 이게. 소반이 굉장히 한국적인 거고, 소반이라는 것이 또 이 일상에 늘 사용을 하거든요. 조선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본질을 형성한다. 그 소반이 그게 그 공예품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, 많이 사용되는, 누구나 사용하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그 한국적인 어떤 것이 집약되어 있는 대상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남겼다.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. 못 봤고, 그다음에 이분의 또 서관이나 일기가 또 나와 있어요. 출판된 게 있는데 출판만 됐지 디스트리뷰션이 안 됐어요. 이 배포가 안 됐다.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끼리 돌려봤지 실제 판매가 되지 않는다. 제가 좀 약간 불만인 점은 뭐 그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이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그 이분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상적인 일본인은 아니거든요. 왜냐면 그 일본의 기독교도가 사실은 인구의 1%도 안 돼요. 2015년 기준에서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일본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고, 그것이 사실은 좀 정상적인 일본인의 범주에 들지 않거든요.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또한 이분이 그 감리교도셨는데 그 또 감리교도가 갖는 그 특수성이 있어요. 그게 좀
약간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내부에서도 약간 성공의 라인, 뭐 성공회처럼 그렇게 좌파는 아니지만 성공의 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그 약간 리버럴한 느낌이 있거든요. 감리교도가. 이분의 형님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사실은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 일본의 감리교를 선교하시는 분이 사실 한국에 들어오신 거거든요. 그 선교사가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형은 처음에 정동으로 들어오시고 이분은 이제 나중에 그 북아현동 쪽으로 아현동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건 이제 아현동에 산림청이 있어서 산림청에 그 임업연구소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신 건데 처음에 이분은 이제 독립문에 이사를 오셨다가 그 독립문에서 이제 바로 다음 해에 혹은 그 해인가 이제 북아현동으로 와서 살게 되셨는데 이분의 형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 다 감리교도 였거든요.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종교적인 어떤 것이 굉장히 이분의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다.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럼 기독교가 왜 일본에 침투하지 못했나? 일본의 기독교도가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것과 맞지 않았다. 물론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그렇고 이렇게 대규모로 기독교가 집요하게 이렇게 탄압받은 경험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해석하기 좀 곤란해요.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가 탄압 안 받았냐? 받았어요. 똑같이 받았는데 왜 일본은 기독교가 전 인구의 1%고 왜 한국은 기독교가 지금 거의 메인스트림이냐? 거의 가장 많은 종교냐? 불교보다도 더 심지어는 그 일본과 달리 왜 한국은 기독교가 이렇게 컸는가?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공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에 대해 유명하죠. 성공에 대해 쪽 사람들. 거의 좌파라고 보면 돼요. 거의 성공에 대한 좌파다. 그냥 그 기독교 내에서의 좌파가 성공회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죠.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뭐 천주교도 그랬고 예수회 대표적으로. 근데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이 기독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기독교 자체를 거의 분해하려는 시도들이 사실은 있다. 그리고 그 시도에 그 최전선의 성공회가 있다. 있죠. 무슨 뭐 성서 무슨 비평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. 근데 1970년대, 80년대에 그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 자체를 이렇게 좌파적으로 해석해 한 그런 것도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죠. 아주 짧게 유행을 했었는데. 근데 뭐 지금 더 이상 해방신학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죠. 왜냐면 왜 없냐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. 기본적으로 해방신학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다 사기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이 해방신학이 2000년대 이후에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.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이제 뭐 무교회주의 이런 비슷한 그런 어떤 뭐 비평적인 성서 해석 이런 개소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죠. 이제 슬슬 이제 연기를 피우고 있어요. 그것들이 이 저기서 이 좌파 쪽에서 사실은 이 아사카와 다쿠미에 대한 이것도 꼭 그렇고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.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조명하려고 한다. 그리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아사카와 다쿠미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다음에 감리교도가 기독교 내부에서도 조금 그 리버럴한 측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다카사키 소지 씨가 그래서 뭐 무교회주의 이런 것에 관해서 살짝 뭐 이거 언급을 해놓기도 했어요. 그게 이제 이게 좌익적인 관점에서 이 아사카와 다쿠미를 바라봤다는 건데 그 감리교도였다라는 것이 하여튼 이 사람의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. 그리고 일본의 그 좌익 계열이 기독교와 농촌의 어떤 풀뿌리 운동과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일본 그 2차 대전 그 전후에 혹은 그 이전에 일부 이렇게 침투가 되거든요. 그 일본 자체네.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. 사실은 그 이후에 남겨진 어떤 저작들이나 인물들이나 스토리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책들을 그것이 비록 좌파화된 혹은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명된 어떤 인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이 아사카와 다쿠미의 경우도 그렇거든요. 이분을 프로모션하는 것들이 일본에서도 좌파예요.
그래서 이분에 관해서 영화가 나온 게 2012년인가 그런데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55년 만에 들어서고 좌파 정권이 몰락하기 직전에 그 나온 영화입니다. 이 아사카와 다쿠미 관련 영화도. 이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인물 자체가 한일 관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사카와 다쿠미를 주목하는 게 일본에서도 좌파고 또 한국에서도 좌파입니다. 그럼 아사카와 다쿠미가 좌파냐? 그거 아니라는 거죠.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세계관은 우파적 세계관이다. 왜냐?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,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. 불가능해요. 그건. 그것이 바로 북한의 예술이 없는 이유고 중공의 예술이 없는 이유고 소련의 예술 같은 예술이 없는 이유입니다. 그것이 문학도 그렇지만 여기 다카사키 소지라는 이분도 그래도 일본에서 이 좌측이거든요. 좌측. 일본에서의 한국과 연관돼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좌측인 분들이 많죠. 그런데 이분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이고 비록 좌파 쪽에서 프로모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의 노동관이나 이분의 인간관이나 이분의 세계관이나 이분의 예술관은 뭐 굳이 정치적으로 분류하자면 이건 우익적이다.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요즘 사람들 라이프스타일에 굉장히 맞는 어떤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인기거든요. 그러니까 일은 적당히 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특히 일본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러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인기거든요. 그러니까 뭐 회사에 몸바치기보다는 적당히 돈을 벌면서 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분이 그러신 분이에요. 사실 이분이 총독부 산림과에 근무하시면서 뭐 막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하급직이셨거든요. 계속 끝날 때까지 우리 지금 공무원 몇 급이나 될까요? 한 7급도 안 되셨을 것 같아요. 7급 정도 됐을까? 8급, 9급, 8급 하여튼 그 산림청에서 가장 밑에 산림과에서 가장 밑에 공무원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산림 일은 그냥 열심히만 하시고 그 산림 일의 어떤 앰비션이나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 그 도자기 한국 특히 백자에 관한 연구나 한국의 공예품들에 관한 연구에 이렇게 몰두하셨던 분인데 좀 위장 취업이라면 좀 뭐하고 이분의 형은 위장 취업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직업보다는 오히려 그 공예나 도자기나 이런 그 민속 공예품이나 이런 거에 더 몰두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 형은 한복을 평생 입고 다녔다. 그래서 뭐 돌아가실 때도 한복을 입고 돌아가셨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뭐 그거는 저는 좀 해석이 다른 게 이분이 이제 고물상에 그 당시에 경성이나 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고물상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도자기를 구입을 하셨거든요. 고물상에서. 물론 뭐 고물상에서 도자기 말고도 각종 민속 그 소위 낙가마라고 하죠. 낙가마. 지금 아직도 있어요. 그러신 분들이. 근데 그 낙가마 일을 하셨는데 그게 더 중요한 일이셨는데 자기 봉급 타면은 막 봉급에 거의 일부 남 도와주고 막 남 학비 도와주고 조선 사람들 학비 도와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남는 돈 가지고 막 전액 다 이 고물상에서 이 공예품 모으는 거에 몰두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고물상에서 뭐를 구입을 하고 할 때요 이 옷을 잘 입고 가면 안 돼요. 이 고물상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텃세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책도 왜 헌책 같은 거 이렇게 뭐 구매하고 그럴 때 이제 고물상에 가끔 갈 일이 있거든요. 근데 고물상에 갈 때 옷을 잘 입고 간다든가 뭐 차를 좋은 차를 타고 간다든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이 고물상에 굉장히 허름하게 가야 되고 한국 옷을 입고 다닌 거는 고물상에서 공예품을 사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물론 뭐 나중에 그게 편하다고 그렇게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그 이제 그걸 많이 입다 보니까 편하셨던 거고 이 고물상에 가서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한테 그 골동품을 사는데 그 가격을 딜을 하고 흥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본 복장 칼 차고 가서 무슨 한다?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팔지도 않고 이 고물상이라는 데가 굉장히 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에요. 고물상이 사실은 합법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불법적인 일이 또 고물상에서 많이 일어나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. 뭐 전기선 잘라다 팔고 뭐 각종 무슨 뭐 허가받지 않는 뭐 작물들 뭐 거래되고 그 작물이 또 고물상에서의 작물이라는 게 뭐 그 고물상 주인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
그 훔쳐다가 팔아요. 훔쳐다가 팔고 내가 모르고 사면 게 작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고물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또 거래 안 합니다. 고물상들이.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중고책 관련돼서 헌책 관련돼서 제가 고물상에 관련해서 이 썰을 풀 기회가 있으면 또 풀 텐데, 아무튼 저는 이분이 이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분이 그 공예품을 고물상에서 사는데 일본 옷을 입고 칼 차고 가서 무슨 혹은 일본 옷 입고 가서 뭐 좋은 자전거 타고 가서 산다?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일본 말로 말을 건다? 고물상 주인한테? 이거 말도 안 됩니다. 이거는. 이거 안 팔아요, 그 사람들이 물건을. 제가 특히나 이 아사카와 다쿠미를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은 이 현장에서 이 물건, 공예품들을 만지고 공예품들을 사고 실제 이 그 가마터들을 돌아다니고 이러셨던 분이거든요. 말하자면 현장 중심주의의 그 민속 공예품 러버다.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이 공예품들을 탐사하고 수집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복장을 입는다? 이거는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. 제가 좋든 싫든 한국어를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한국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.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분이시고 굉장히 좀 고귀한 분이신데, 근데 이분이 뭐 한국의 뭐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. 뭐 야나기 무네요시랑은 다르게 이 사람은 이 실제 사실은 이 사람이 백자를 그에 침착한 이유도, 그 백자를 이렇게 연구한 이유도, 그 백자는 사실 그때 당시 일제 당시 구하기가 쉬웠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백자가 좀 싸고 그러니까 흔하고 그러니까 거기 주목을 안 했어요. 그리고 가격도 쌌고.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백자에 대한 어떤 연구를 또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뭐 고물상에서 사실은 고려 청자를 고물상에 팔지는 않았거든요. 그때 당시에. 그 한국 옷을 입고 다녔던 이유에는 아마도 그 고물상에서 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뭐 이분의 무덤이 지금 그 망우리 공원인가 그 공동묘지에 있거든요. 제가 한번 갔어요. 가서 혹시나 이걸 찍을까 하고 며칠 전에 갔었는데, 갔다가 그 망우리 공원에 뭐 거기서 이렇게 서평을 찍어볼까, 또 이 지금 그 우한 폐렴 관련돼서 이렇게 집에만 있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좀 야외 활동이 좀 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사실은 거기 갔었는데, 갔는데 그 망우리 그 묘지에서 그렇게 안내 표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안내 표시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기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바람에 이중섭 묘지까지 가서 오후에 좀 늦게 갔는데 잘못 들었어요, 길을. 이제 그 새길로 못 올라가고, 그 이분 묘소 가는 길은 사실은 포장도로는 아니에요. 중간에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. 근데 포장도로 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이더라고요. 그래서 산 하나를 넘어야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돌아왔는데, 원래 그게 그 이문동, 지금 저 경희대학교 그 위쪽에 지금 의릉 근처에 원래 그 이문동 쪽에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던 게 이제 그쪽이 그 청계천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이문동의 공동묘지가 이제 망우리로 옮겨갈 때 이제 그 길로 옮겨가서 최초에 묻히기는 이제 이문동에 묻히셨는데 현재는 이제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. 망우리에. 그래서 혹시 찾아가실 분들 있으면 그 망우리 공원에 밑에 주차시키시고 거기 이렇게 안내 표시에 보면은 이 아사카와 다쿠미 묘지 표시가 딱 돼 있어요. 거기 찾아가시면 됩니다. 이분의 전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좀 번역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물론 이분의 서가문이나 일기가 번역되었지만 그러나 그게 그 지금 서점에서 판매가 될 수가 없다. 누가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주위 사람들끼리 뿌려 나눠 가진 수준이다. 이러면 이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이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장을 하고 이래야 이게 후세에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꼭 하여튼 누군가가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이 정작 이 책에 관한 얘기를 안 했는데, 이 책은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성적인 측면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측면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책이다.
표지도 일단 좋고요. 표지도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이 책의 재질이나 이 표지에 이 물이 묻지 않게 이게 손상이 안 될 표지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이게 이런 디테일이 사실은 부족해요. 한국은. 네, 물론 뭐 이 한국 효영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표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고 안에도 이 하드커버인데 안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. 그 김순희 씨의 번역에 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어요. 사실은 문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이 좀 나이가 들으신 분이라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뭐 훌륭한데 번역은 뭐 그 번역 내용은 굉장히 충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좀 일본어적인 표현들이 존재한다. 굉장히 훌륭하다.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는 그 완결성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번역서다.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인간이다.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분을 조명하는 사람들, 이분을 발굴해내는 사람들은 좀 좌파 쪽 계열의 사람들이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을 읽고 이거를 우파적으로 해석해내야 된다. 뭐 시대가 바뀌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길 바라지만 시대가 바뀌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이렇게 우파적인 이런 그 관점에서 이 사람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좋은 독서 되시고 이 지금 한국과 한일 간의 관계가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악화되어 있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의 이 대일 관계는 거의 뭐 관계가 거의 그냥 단절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.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. 이게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걸 이렇게 자신들의 이 지지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 좌파 포퓰리즘의 형식으로 이런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그러거든요. 불필요하게. 예. 이런 이 험악한 상황에서 독립서점 바람서적에서는 막 가는 정치 상황 혹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상관 안 합니다. 우리는 그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좋은 책을 그 프로모팅하는 일념으로 좀 전혀 이 우리 지금 상황과는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야사카와 다쿠미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좋은 독서 되시고 가능하면 바람서적에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